한현이는 희곤, 하선을 입양해 키우면서 친아들 명건이를 힘들게 했던 일로 가슴이 아프다. 정말 미안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일이 벌어지면서 한편 7살에 입양돼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희곤이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생각을 하고 마침내 출생의 비밀을 찾아 보육원으로 향한다. 이제 소녀는 삶의 한 고개를 넘는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경기도 시흥시 송암 보육원. 희곤이는 마침내 13년 전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 13년. 닫혀진 과거의 흔적을 찾기에는 너무 길었던 시간이다. 그런데 이 모자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다. 청장하는 거야. 청국장? 응, 아이고. 야, 이렇게 크고? 응, 희곤이. 야, 많이 컸다. 중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 아이고. 보육원 일을 돕는 이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한현이는 3년간 보육원 후원자로 이곳을 드나들다가 10년 전 희곤이를 입양했었다. 산대 애썼다. 그 어디서 찌 가는 것을 들이다가 이렇게 키웠으니 얼마나 애써. 아유, 잘 됐어. 아무튼 너는 잘 됐어. 희곤이가 이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4살에서 7살까지 4년간이다. 그때였다. 너 행선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야, 너 그럴 수 있냐? 아이고. 앵선이. 13년 전 희곤이의 단짝 친구였던 아이가 어느새 여고 2학년생으로 자라 있었다. 근데 오히려 앵선이가 안 컸네. 아니요. 앵선이는 떠나간 아이들을 피부치처럼 그리워했다. 앵선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앨범을 꺼냈다. 예쁘게 해놨네. 생각 많이 나요? 예. 얘가 같이 놀고 그런 생각. 이거 누구야? 너다. 예. 아 이게 저 이게 아니, 이거 희곤이다, 희곤이. 김정선. 앨범 속에는 어린 희곤이가 있다. 그때 아이는 석구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결코 흔하지 않은 성씨. 대체 저 아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러니까는 금령이지? 석금령이? 예. 예. 그런데 원장은 뜻밖의 얘기를 했다. 나누고 있으세요? 네. 뭐 와서 잘 놀고 있고. 당시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한 비구니 스님이었다는 것. 희곤이에게도 어떤 절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있다. 이제 새롭게 비구니 스님이 등장했다. 과연 그 인과관계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우리 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기도 하고 또 소중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거 자체를 다 받아들여야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생부모에 대해서는 얘가 고마움을 표해야 될 거고, 또 저도 만나보고 싶고요. 고맙고. 쉬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알게 될 것 같거든요. 커서 알게 되면은 그 실망이 좀 더 클 것 같고 더 이제 더 궁금해지잖아요. 몰랐다가 나중에 커서 자기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더 궁금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희곤이는 쉽게 눈길을 돌리지 못했다. 보고 또 보고 다시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입양된 이후에도 그 질문은 집요했다.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자꾸 발목을 잡는 게 있었다. 꿈인 듯 생시인 듯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엄마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형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형제가 많았다. 그때 기억이 몇 살 때죠? 자세한 건 모르겠거든요. 예. 주위에 뭐 할머니들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왜 옛날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왜 집. 니은자 집. 디귿자나 해가지고, 예, 니은자. 그런 집 스타일이었는데요. 예. 할머니들 많았고요. 형 누나들도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한 집에 살았던 예. 기억나요? 예. 차를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군인차 같은 걸. 군인차. 예,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데 옆에 군인들도 한 몇 명 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분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약간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뭐 괜찮냐는 듯이 어디 뭐 혼자 뭐 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데. 우선은 그 비구니 스님과 연관이 있다는 왕대사라는 절부터 찾아야 했다. 충청남도 대천으로 향했다. 마침내 절을 찾았다. 절은 산 중턱에 있었다. 그때의 희곤이는 지금의 하선이만 했을 나이다. 하선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입양됐으니 자신처럼 기억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을까. 희곤이의 기억 속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산과 옛날식 니은자 집, 할머니들, 군인 트럭 등이다. 아무도 안 계세요? 한낮인데도 인기척이 없었다. 놀랍게도 이 집 역시 니은자 형태의 옛날 집이다. 그 순간이었다. 희곤이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뭔가가 스친 것인가. 아무도 없어. 위에서 보니 이 집의 형태가 완연하게 드러난다. 이 집도 잘하면 니은자인데. 그리고 산 바로 밑에고. 약간 넓었던 것 같은데 이거보다 어려서 그랬나? 네가 어렸으니까 훨씬 넓게 보였을 수도 있지, 지금보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때 그 집에서 기억나는 거가 뭐가 있어요? 아, 막상 생각하려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산 밑에 있는 옛날식 니은자 집. 그러나 막상 희곤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과거의 봉인을 뜯고 그 속을 들여다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비구니 스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 마을에는 뭔가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한 13년 전쯤에 여기 비구니 스님 계셨었죠? 예, 예. 잘 아세요? 잘은 몰라도 그냥 알았지 이웃이 할머니들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거 없지. 그런데 그런 애도 못 봤는데. 예, 우리는 모르죠. 저래는 사는 걸 못 봤을게. 애기 데리고 다니는 건 못 봤어요. 한 번도요? 네. 요만할 정도를. 전 그냥 자기만 그냥 혼자 다니더라고요. 한연이는 지금 자식의 생모가 걸었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오르고 있다. 삶이란 가도 가도 알 수 없는 것. 어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 제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0년 만에 희곤이가 우리 아들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하선이를 얻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결코 걸어오는 길이 짧지가 않은데 이 길을 만약에 애를 힘들게 걸려오진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업고 왔다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엄마는 얼마나 착잡했을까 이 산 여기 이 긴 길을 걸어오면서 뭘 찾으면 만약에 찾는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네. 하긴 부모 자식 간에도 살갗 부비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야 할 말도 있는 법이다. 그때 마침 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여기 예전에 한 13년 전에 계셨다는 비구니 스님을 찾거든요. 은진 스님이라고 아세요? 말을 들었어요. 아 말만 예,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 그러세요.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은 은진 스님 어디 계신지 알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 비근이 스님을 안다는 스님과 통화가 됐다. 마당이 좀 넓었던 것 같았거든요. 법당도 기억이 잘 안 나? 목장이요? 법당. 법당이요? 예. 잘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들하고요. 좀 많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공양주도 있었고 아마 그 비구니 스님 엄마도 있고 그랬을 거야 아마. 아, 그럼 형들하고 누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은 잘 모르겠고. 예. 예, 지금 현재 어디 계신지 잘 모르세요? 예. 예. 주소도 이쪽으로 되어 있으셨겠네요. 옛날에는 되어 있었겠죠. 예. 이제 남은 것은 은진 스님의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를 찾은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때였다. 잘 아세요? 그분을? 아, 그 스님은 한 86, 7년 정도에 이제 내가 시청에 근무할 때 그 스님이 이제 민원수리 같은 거 하러 다니실 때 은진 스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스님 계신 데는 충북 진천 영수사라고 하는 데 계셔요. 영수사요? 세상은 참으로 좁다. 수사에 동사무소 동장이 은진 스님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닌가. 곧바로 은진 스님과 전화 연결이 됐다. 여기서 한번 통화를 해보고 갈까요? 너 금룡이야? 예. 너 왕대사 사는 거 기억나? 약간 기억나는 거. 내 목소리가 애기 때 말 잘 안 했는데 목소리가 그 목소리 같다. 그래요? 과거의 고리는 그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때도 까맸었는데 많이 컸다 너. 은진 스님이 바로 의문의 그 비군이었다. 스님은 왕대사에서 희곤이를 1년 동안 키웠다고 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 나 보니까 본 거 같아? 잘 모르겠지. 이렇게 많이 컸어. 아프진 않았니? 이 옷이 그 옷이야. 내가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옷을 얇게 입고 다니 겨울에 시장 갈 때도 그러면 이 옷 입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말은 안 하는데 얘가 이렇게 뭉쳐가서 이제 서봐야 이거 안다요 옷이 이거 내리려면 그 옷구름을 이렇게 갖고 이걸 끌고 마루까지 와서 이거 입고 가라는 거예요. 춥다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갖고 끌고서 이거 입으라는 거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자 희곤이의 표정이 풀어지고 있었다. 엄마 금년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아이는 또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 것일까. 애긴데 어쩜 그러냐고. 우리 할머니야 그때도. 할머니들에 대한 기억도 의문이 풀렸다. 절에는 보살들이 많은데 이 할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목소리도 스님은 3살 된 희곤이를 1년간 키우다 보육원에 맡겼다고 한다. 군인 트럭은 보육원에 갈 때의 기억이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군인 트럭 거기서 타고 우리 그 전에 차가 좀 드물었잖아요.
가는 차 막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도 안고 가다가 이제 태우고 같이 타고 가고 그 덜컹덜컹하고 뒤에 프로 뒤에 그런 것도 기억해. 기억은 상상이 잘한다. 얘를 소개시켜줬던 스님한테 인계했던 분 혹시 몰라요 아세요? 제가. 왜냐면 왜 모르세요? 그때 모르냐면 여럿이 그 모임이 있었을 때 말 나온 데서 그냥 아기를 바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거 말 끝에 와 우리 아기 하나 데려왔었는데 저기 공원을 데려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놔달라고. 그래서 그냥 뺏을까봐 차에다 막 데려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준 사람 얘를 어디서 데려왔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사람도 아마 아기가 뭐 그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아기 이렇게 인계해서 오실 때 네. 무슨 다른 설명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거기 스님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때 이미 아이는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지? 엄마를 상당히 그리워하고 자랐지? 그래서 내가 그전 때 아기 때 엄마는 어디 가셨냐 그러면 네가 말로는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탁 죽었다고 이렇게 했거든 아기 때 했다 그래서 나 그때 알아듣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알은 거야. 어떻게 해야 찾겠냐. 희곤이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제 겨우 16. 자신이 뿌리도 근거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얘가 혹시 꿈꾼 것 같다. 꿈일지도 모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 참 안타까웠어요. 네, 찾아뵈면 어머니 한연이도 기가 막히는 모양이었다. 지금까지는 친부모를 그리워할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희곤이는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지금 이제 얼굴이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주 통통했어요. 가슴에 뭐 조금이라도 남아서 묻어두는 건 하지 마라. 그건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병이 되거든. 이제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새로이 만났다는 것도 새로 태어난 거나 똑같아. 그리고 너를 또 한 번 본 사람이 그리워하는 건 그래도 네가 그만큼 복이 있는 거야. 언제든지 금룡이 만나면 스님이 꺼낸 것은 석구명의 축원문이었다. 석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 석실라서 이제 이름 제가 금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석심 석가의 마음 이제 석가의 부처님의 마음 그 소리죠. 그 무리에서 석구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스님이었다. 스님은 젊은 비구니 신분에 끝까지 아이를 키우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축원문을 써놓고 기도를 해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되라고 이제 늘 축원을 한 거죠. 누구에게나 인연의 사슬은 무겁고도 무겁다. 스님에게도 그 아이는 평생의 짐이었다. 그러나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한연이는 희곤이와 부모 자식의 연을 잊지 못했을 터. 스님은 합장 배례를 했다. 그것은 유희곤이 아닌 석구명가의 작별이었다. 이제 이들은 어느 길, 어느 구비에서 다시 만날 것인가. 그날 밤 애만 받아. 너 갔다 왔어? 뭐야 이거? 왜 여기 다 누웠대? 누구 만났어? 아버지도 속이 타는 심정으로 모자를 기다렸다. 피곤했나 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희 과거를 찾는 일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한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그런 집착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든다. 스님 보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었어. 기억이 일치하고 막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어땠어요? 좀 신기했죠.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그 스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좀 풀린 것 같아요. 예.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금 희곤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딘가에 친부모가 살아있으리라 기대를 할 때와 지금은 달랐다. 이제 희곤이는 그리워할 대상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때였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뭘 아는 게 괜찮아 괜찮아. 얘기 안 해? 갑자기 하선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하선이는 처음 입양돼 오던 날 꼭 저렇게 2시간을 울었다. 미안해. 그래 미안해. 혹시 하선이도 오늘 본능적으로 뭔가를 안 것인가? 희곤이가 오늘 겪은 아픔은 앞으로 하선이가 겪을 것이기도 하다. 사연 많은 자식을 둔 부모는 그래서 가슴 아픈 일도 많다. 6개월 된 놈이 뭘 한다고 2시간씩. 이튿날 새벽이었다. 영환이가 병이 났다. 영환이는 형과 함께 2달 전에 이 가정에 위탁된 아이다.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배까지 아프다 해서 지금 계속 만져주고. 방으로 가면 방으로 오고 마루로 가면 마루로 그래가지고. 집안 분위기는 아이들이 먼저 알아챈다. 영환이는 오늘 희곤이 형이 부모를 찾으러 갔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갑자기 또 열이 펄펄 나지. 부모는 영환이 형제를 맡겨놓고는 아예 소식을 끊어버렸다. 부모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은 긴장하고 아파버린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참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모두 못 왔을까. 그런 마음도 고이고. 여보세요? 손나야?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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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